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지난 1강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으로 가는 신의 한 수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방송에서도 좋은 내용들 더 쉽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반적인 개요도 한번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착수, 어떤 일에 손을 대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투자의 시작을 위해서 전체 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간략한 수박 겉핥기식의 전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포석,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도를 벌려놓는 포석, 무엇을 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지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차후 행마와 단수, 그리고 패착, 곤마까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면 대략적인 파생시장과 현물시장의 큰 그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사활과 개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하고 수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입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지수의 움직임 이해하기 바로 들어갈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오늘은 옵션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파생 그리고 현물, 주식 선물, 지난 시간에 선물과 옵션과 주식 선물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지수 선물, 콜옵션과 풋옵션, 시간 가치와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건데 어떤 편견을 버리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머릿속에 담게 될 거예요. 그게 두세 번 반복되면은 또 저하고 방송하면서 듣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중간에 어렵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생이 쌍스럽다. 두 쌍입니다. 한자로 태생이 쌍스럽다. 둘은 항상 짝지어서 움직이거든요.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파생시장에서 짝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압의 개념과 합값도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다. 균형이라고 하는 건 깨지지 않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방향을 잡느냐. 그 다음에 형태를 어떻게 달리하는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듣고 나면 그러면 둘의 만남을 이해하면 그렇게 밸런스를 이해하면 지수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지수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오늘 재미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재미있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시장이 보인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여러분 2 더하기 2 곱하기 2 답이 뭔가요? 2 더하기 2 곱하기 2 8이죠. 맞아요? 자,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8이 아니라 6입니다. 그죠?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산수에 있어서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8이 아니라 6이다. 뭘로 약속을 했나요? 우리가 이 약속을 사칙연산으로 약속을 했죠. 곱셈부터 한 이후에 덧셈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약이잖아요. 이거는 1cm 그리고 1입방미터, 1mg이라고 하는 도량형의 기본 약속처럼 사칙연산은 산수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산수의 기본이 되는 약속처럼 파생의 기본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파생의 기본이 되는 약속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약속, 너무나 쉬워요. 약속해줘. 뭐냐? 소멸입니다. 얘는 태생 자체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파생이라고 하는 건. 소멸이 기본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야, 1년 12달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쌍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12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네, 외우세요. 왜? 사칙연산처럼 그냥 이거는 룰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만기 날이다. 옵션 만기 날이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옵션 포지션을 조율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이 사전에 발작하듯이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때도 있고 만기 당일날 들쭉날쭉한 흐름이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주 목요일은 결국 소멸의 날인 거예요. 그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소멸의 날이다. 기억하고 있자는 거예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소멸의 날. 반복 숙달. 뭐가 소멸하냐? 가치가 소멸하는 날이다. 가치가 소멸하는 날이다. 가치 소멸의 날은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만기다. 가치 소멸을 하는 날은 만기다. 만기는 가치가 소멸하는 날이다. 이거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일시에 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권리만 뭐 이런 이야기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전문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가치 소멸의 날은 만기다. 예. 자, 파생의 기본이 되는 약속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가자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2 369, 369, 369, 369 쉽죠? 369, 369, 369, 3 이렇게. 얘는 뭐냐? 둘째 주 목요일은 동시만기다. 3, 6, 9, 12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동시만기가 온다. 동시만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같이 동시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밸류업 지수도 같이 만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다.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옵션은 매달 만기를 갖는 거예요. 옵션은 매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는 진행됩니다. 거기에 선물만 3, 6, 9, 12월에 같이 만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6월과 12월 동시 만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결산에 12월은 연말 결산이 겹쳐 있기 때문에 만기 포지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을 수 있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은 11월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11월물이 만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금요일부터 12월물이 움직여요. 월물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쉬워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11월물이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 12월물이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12월물 옵션 만기가 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12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12월이니까 동시만기죠. 그죠? 네, 동시만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만기라고 하는 게 어느 날짜에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로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시라라고 권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좋은 거거든요. 배워보고 싶은데 누가 이걸 자세히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복잡한 이야기만 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굳이 내가 파생 매매를 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념을 잡아두면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만기가 어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만기가 어떤 걸 알았어요. 지수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상품 선물. 얘네들이 같이 만기를 맞이한다. 바꿔 얘기하면 걔들은 같이 그날 소멸을 하게 된다. 소멸을 하게 된다. 효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시점. 소멸하는 시점은 효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때가 뭡니까? 시간 가치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만기일은 만기가 딱 되는 순간 옵션이 갖고 있는 시간 가치와 그 외에 파생 상품이 갖고 있던 시간 가치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효력을 상실한다. 또 선물 또는 옵션 등이 파생 상품이 정해진 날짜가 되면 계약이 효력을 잃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만기라고 이야기한다.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갖고 있는 게 휴지가 되냐, 깡통이 나냐. 자, 소멸을 하게 되면은 이때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만 남게 됩니다.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는 남게 된다. 지금까지는 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말이 지나왔어. 시간 가치, 내재 가치. 얘네 둘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만 남게 된다. 뭔가 뭐 와닿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어려워 보여?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를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외가격과 내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외가격과 내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등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등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행사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행사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행사가. 자, 행사가를 살펴보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지수가 34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현재 340이야 지수가. 그러면은 이 행사가의 340 옵션 행사가는 340 콜 옵션과 340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는 2.5%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340 콜 옵션과 340 풋 옵션 위로는 342.5, 2.5%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위아래가 2.5% 단위로 움직여요. 위로 342.5. 그럼 그 위는 당연히 345가 되겠죠. 그 위로는 347이 되겠죠. 그 위로는 350이 되겠죠. 이렇게 옵션 행사가는 2.5%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350콜이다. 그럼 350의 콜 옵션인 거고, 350풋이다. 그럼 350의 풋 옵션인 거예요.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지수가 내려가 올라가면 콜옵션 사고 내려가면 풋옵션 사는 건 이해했는데 이렇게 많은 거 중에 뭐를 사지? 혹시 이 생각 드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행사가는 2.5% 단위로 나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수가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34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40 콜옵션과 풋옵션이 바로 등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등가격이에요. 같을 등.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 난다고 배우셨죠. 그렇게 들으셨죠. 안 배웠다고 해도. 콜옵션은 올라가면 수익 난다. 풋옵션 내려가면 수익 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40 위로 342.5, 345, 7.5, 50 쭉쭉쭉쭉쭉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지수는 340이에요. 그럼 340 위로 올라가 있는 가격들, 얘들을 우리는 외가격, 외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가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콜은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서. 40보다 위에 있잖아요. 아직 안 갔잖아, 거기까지. 지수가 40 위로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가격이 되는 거예요. 등가격, 지금 현재 같은 가격보다 바깥에 있는 외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가격보다 밑에 있는 337, 335, 332, 330, 327 얘는 확보된 가격이죠. 확보가 된 가격이에요.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풋옵션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외가격이 되는 거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340 언더로 내려가지 못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60, 350, 352, 345, 340까지 지수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 이상 아직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은 340 밑으로가 외가격이 되는 거고 안쪽으로가 내가격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지수가 340이라고 가정했을 때 콜옵션, 풋옵션은 등가격이 되는 거고요. 용어를 이해하셨죠? 이제 등가격이 뭔지, 외가격이 뭔지, 내가격이 뭔지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외가격과 내가격. 자, 외가격은 시간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격은 내재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외가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 가치,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개념이거든요.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거길 갈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이거든요. 아직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용어로 시간 가치라고 하자고요. 시간 가치. 외가격의 가격은 시간 가치가 결정을 합니다. 시간 가치는 곧 기대치입니다. 기대치를 받고 이야기하면 프리미엄이에요. 우리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만기일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길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것들. 내일 모레가 만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인데 지금보다 더 20포인트, 40포인트 높은 구간에서 결제를 받아야 된대. 지금이 340인데 만기가 370에서는 안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30포인트를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인다는 거는. 기대치가 없어지겠죠.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월물 초에 지금 지수가 340인데 오늘이 월물 초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30%를 갈 수 있죠. 그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30포인트의 상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죠. 그걸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와 곧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 옵션 그릭스가 나와요. 옵션 그릭스에서 세타 값, 로우 값, 감마 값 이런 주요 수치들, 베타 주요 수치들을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몇인지. 그리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HTS를 보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려워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외가격은 시간 가치로 움직이는데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기대치라는 거고 기대치가 줄어들잖아요. 점점.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그 거리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기대가 있어? 없어?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치가 없다.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수가 퍽 하고 움직여서 기대치를 실어줬어. 그럼 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죠. 급작스럽게. 외가격은 시간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내재 가격, 내가격은 내재된 가치, 즉 확보된 가치로만 움직입니다. 내재된 가치.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내재된 가치. 만기일 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기일 날 340 콜옵션과 풋옵션은 제로입니다. 종가 결제 딱 340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340 콜은 빵원이에요. 빵이야, 빵. 이것처럼 337 같은 경우에는 337.5부터 시작해서 340까지 2.5%가 올라왔죠. 그 2.5포인트만큼의 내재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기일 기준으로는. 이건 뒷부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수치 차이에 의한 내재 가격, 내재 가치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월물 초냐, 그리고 월물 만기가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하나가 딱 생성이 돼서 행사가들이 생성이 돼서 만기를 맞이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잔존 거래일이라는 게 있고요. 시간값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 즉 내가격의 내재 가치.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340 안쪽에 있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재 가치를 책정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생성됐을 때는 내재 가치 플러스 당연히 시간 가치가 함께 붙게 됩니다. 생성 초기에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같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기로 가까워져 갈수록 잔존 거래일이 감소할수록 시간값이 줄어들수록 상황은 급변하게 돼요. 어떻게 급변하게 되냐? 기초 자산 가격의 차이는 내재 가치는 유지가 됩니다. 만기 때. 그러나 시간 가치, 기대치와 프리미엄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생성될 때는 기초 자산의 가격 차이인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인 프리미엄을, 기대치를 같이 갖고 있어. 옵션 가격이요. 그런데 만기가 되면은 기초 자산의 가격 차이인 내재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 가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그러면 다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를 더한 게 생성 시기엔 잔존 가치인데 만기의 잔존 가치는 결국 내재 가치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넌지시 이해하셨죠? 완벽히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넌지시 이해하셨죠? 초보자분들도 넌지시 이해할 수 있게 잘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복습해 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2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은 가치가 소멸하는 날이다. 우리는 그날을 만기라고 한다.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가 있는데 이 둘을 설명하려면 외가와 등가와 내가를 설명해야 되고 행사가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 가치, 외가격은 시간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 시간 가치는 곧 프리미엄이다. 기대치다. 외가는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등가격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가 종목들은 내가는 내재된 가치, 즉 확보된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생성 초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인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프리미엄을 같이 합쳐서 잔존 가치를 따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기에 가까워지고 만기일 당일 결제를 받을 때는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 내재 가치에 의해서만 가격은 책정된다. 나머지 기대치는 소멸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나왔던 잔존거래의 시간 가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 거리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프리미엄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릭스 값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냥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해요. 시간 가치, 기대치와 프리미엄이죠. 우리가 시간 가치의 기대치와 프리미엄을 책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거든요. 시간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는 거죠. 왜 아까 시간 가치는 우리 기대치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대치는 프리미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 가치 감소는 프리미엄 감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아가서 감소하는 프리미엄을 오늘 얼만큼의 감소가 있었는지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걸 측정 가능하다면은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 가능하느냐,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만드느냐, 양합을 찾아보면 됩니다. 양합, 둘의 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이 쌍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합, 많이 스쳐가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생에 관심이 있거나 파생을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양합, 마디값, 이론 가격, 가격 이론, 여러 가지 이 파생 용어들 중에서 한 번쯤은 듣고 가지고 뭔 얘기야? 넘어갔던 얘기 많으실 거예요.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자, 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곧 프리미엄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시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볼게요. 등가가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340 콜, 풋, 지수가 340이란 340 콜옵션과 풋옵션 등가격이다. 등가격 설명드렸죠? 자, 등가격에다가 우리 하나만 더 붙이자고요. 그날의 등가격이란 조건을 달자고요. 어제의 등가와,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장중에 움직이는 지수의 폭만큼 등가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때의 등가격, 일 기준으로만 설명하자면 그날의 등가격,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보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가는 340이었었거든요. 그럼 콜옵션도 340 콜옵션도 고가가 있고 저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장중에. 그죠? 풋옵션도 고가가 있고 저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가, 풋옵션의 고가와 등가격입니다. 등가 콜옵션의 고가와 등가 풋옵션의 고가. 걔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냐? 이걸 빨리 찾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날 등가격 콜옵션의 저가와 풋옵션의 저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이걸 빨리 찾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쓱 보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가는 340이었었거든요. 340 콜옵션의 어제 고가는 5.33이었습니다. 저가는 2.66이었고요. 풋옵션의 고가는 5.16이었고
저가는 2.36이었습니다. 언제 그걸 알고 있어? 금방 합니다. 장중에 계속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봐요. 또 이거 익숙해지면은 한번 심심할 때 쓱 한번 열어가지고 보세요. 어디 고점 저점 하고. 그러면 둘 중에 높은 가격은 뭡니까? 5.33과 5.16 중에서 5.33이죠. 둘 중에 낮은 가격은 뭐예요? 2.36이 훨씬 더 낮은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더합니다. 5.33과 2.36을 더해줍니다. 둘을 더해주면 7.69가 나오죠. 자, 이거 양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양압이라는, 자연스럽게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건 양압이 아니에요. 자, 7.6을 2로 나눠줍니다. 7.6을 2로 나눠줘. 3.845가 나오죠. 뒤에 우수린 떼버립니다. 3.84가 나와요. 그럼 현재 등가 콜풋의 양압은 3.84인 거예요. 단순하게 둘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양압이 아닙니다. 왜? 그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압은 풀이를 측정하기 위함이죠. 풀이는 기대치라 그랬잖아요. 장중에 더 많이 올라간 고점이 있고 더 많이 내려간 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더 많은 기대치가 실렸다는 거고, 기대치는 풀이가 더 많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풀이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콜옵션의 풀이가 가장 많이 붙은, 풋옵션의 풀이가 가장 많이 붙은, 고점의 풀이가 훨씬 많이 붙은, 저점의 풀이가 훨씬 많이 붙은 얘를 찾아야지 돼요. 많이 실망하고 많이 기대한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압은 둘 중에 높은 것과 둘 중에 낮은 거를 합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3.84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3.845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7, 6 단순합도 아니고 종가 평균도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고점과 저점 중에 높은 거가 낮은 거를 가지고 합쳐준다. 현재 등가 콜풋의 양압이 3.845인데 등가 콜풋의 고가 중 높은 수, 저가 중 낮은 수를 나누면 나오는 수치 3.845. 여기까지는 식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이 나갈 때면은 이번 주겠군요. 오늘이겠군요. 밤 12시니까. 자, 그러면 월물 첫날 코스피 200 지수의 현재가, 월물 첫날 347이 등가였단 말이에요. 월물 첫날은 347이 등가였어요.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금요일 날 등가가 347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347 등가 콜풋의 고가 중에 높은 수와 저가 중에 낮은 수를 가지고 양압을 뽑아내 보자는 거예요. 그 월물 첫날의 양압은 8.925였어요. 8.925. 우수리 떼고 8.92입니다. 그럼 어저께 몇이라고요? 방금 전에 수치. 오늘 3.845. 월물 첫날 8.925. 이 둘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얘네 둘을 만약에 월물 첫날의 옵션 가치 8.92와 현재 오늘의 옵션 가치 3.845 둘을 빼면 감소한 프리미엄은 5.08입니다. 5.08. 월물 초에 옵션을 사서 가만히 들고 있고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508틱의 수치가 소멸한 거예요. 가치가 낮아진 거죠. 프리미엄이 감소를 한 거예요. 한 틱에 2,500원이니까 계산하면 127만 원 나올 거예요. 127만 원. 가만히 앉아서 127만 원.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횡보한 것만으로 한 계약당 127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한 계약당 127만 원 벌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풀이가 감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만 남게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날과 만기에 가까워져 갈수록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내재 가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8.925에서 오늘의 프리 3.845를 빼면 5.88. 이만큼이 소멸된 거죠. 자, 그러면 만기 날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규칙. 우리가 그냥 약속이라 그랬죠. 만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냥 또 외워야 되는 하나의 룰이 있어요. 뭐 만기일 시가 양쪽 풀이는 0.8이다. 0.8이 아닌 것처럼 나와도 0.8입니다. 만기일 등가격의 합은 0.8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게 나와요.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낮게 나올 때도 있고 0.8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월물 첫날 8.925였던 수치가 만기일 0.8에 수렴한다고 하면 총 25거래일 중에 만기일 당일을 빼고 24거래일. 하루에 총 0.8이 남는다고 했을 때 8.12가 되겠죠. 감소하는 풀이는. 감소하는 풀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일평균 0.3 몇이 나오겠지. 그치? 아, 그럼 이번 월물은 하루 평균 32틱씩 혹은 하루 평균 37틱씩 소멸하는 월물이구나. 일평균 얼마씩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풀이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붙어버렸다. 위험하죠. 거기서 옵션을 매수하는 게. 그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압을 알면, 어떻게 발췌하는지만 알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뽑아내는 공식을 잘 이해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 방송에서 시장의 움직임과 행사가 이야기할 때 오늘의 풀이가 몇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풀이가 정체는 양압이라는 것과 거기서 발췌된 풀이 감소와 등락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결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일, 만기 딱 종가 기준으로 등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결국 월물 첫날 8.925의 옵션 가격은 892틱, 틱당 2,500원이거든요. 892틱에 달했던 옵션의 프리미엄은 만기일 빵원이 됩니다. 이게 시간 가치의 무서움이에요. 자,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 나왔었던 등가격, 만기인 날 코스피 200 만기 결제 지수가 340, 딱 340에서 결제가 나왔습니다. 종가가 340이에요. 땡 하고. 그 경우 340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빵원입니다. 빵원이죠. 내재된 가치가 없잖아요. 내가 340 콜옵션을 갖고 있어. 근데 지수가 340까지 올라왔어. 빵원이죠. 내재된 게 없어요. 등가격이잖아요. 341까지 올라왔으면 340 콜옵션은 1.0이 되는 거죠. 340.30의 종가가 났다. 그러면은 콜옵션은 0.3포인트로 0.3으로 30틱의 수익을 보고 결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340 콜옵션인데 종가가 345에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5.0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등가격과 결제수가 같다면 그러면 해당 행사가는 빵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양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340 콜옵션 위쪽, 즉 외가격은 싸그리다 빵원이죠. 올 제로입니다. 싹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337.5는 340에서 337을 빼면 2.5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제를 어떻게 337콜은 2.5의 결제를 받게 되죠. 335콜은 5.0의 결제를 받게 되겠죠. 332콜 옵션 같은 경우는 7.0의 결제를 받게 되겠죠. 만약에 지수가 아침에 시작할 때 만기일 날 33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37콜 옵션이 빵원이었어요. 0.0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가 340에 나버렸습니다. 그럼 0.01에 이 해당 옵션을 사서 2.5에 수익이 난 거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250%가 아니죠. 2,500%입니까? 아니죠. 25,000%죠. 대박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럼 등가격에서 풋옵션은 반대로 해석이 되겠죠. 지수가 내려오는 도중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40보다 더 내려가질 않았잖아요. 그죠? 40 안쪽으로 지수가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42와 345와 7, 5 얘들은 내재된 가치가 있겠죠. 콜옵션과 똑같이 내재된 가치만큼의 내재 가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3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결제가 340에서 결제가 났다면서요.
그러면은 340 밑으로는 싹 다 휴지 조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만기일까지 어느 쪽으로 자꾸 지수가 수렴되어 나가는지를 봐야지 돼요. 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 수 있어요. 태생 자체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태생이 죽는 게 목표인 애란 말이에요. 옵션은. 등가로 340에서 시작해서 340까지 그냥 내내 한 달 내내 횡보해서 340의 결제를 맡으면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옵션을 매도를 쳐나가겠죠. 그죠? 매도 포지션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만기라고 하는 것은 지수 선물과 옵션과 주식 선물과 상품 선물 등이 결국 효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소멸을 한다? 시간 가치가 소멸을 하는 거다. 시간 가치가 소멸을 하는 거다. 선물 또는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이 정해진 날짜가 되면 계약과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그중에서 시간 가치는 소멸하고 내재 가치만 남게 된다. 결국 동어 반복이 되겠네요. 그죠? 시간 가치가 소멸한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왜 반복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멸하게 될 것을 찾는다. 앞서 얘기했던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매도하는 거죠. 앞으로 죽을 걸 왜 갖고 있어요? 팔아버려야죠.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그럼 팔아야죠. 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파생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숏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매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쭉 행사가에서 콜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얘들은 콜옵션 더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풋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더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콜옵션과 풋옵션을 같이 매도하면서 들어와. 저 위로도 가기 어렵고 이 밑으로도 가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한쪽으로 수렴해 나가는구나. 어느 방향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게 옵션 포지션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페이크가 있죠. 물론 페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시간이 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결국 매도하는 것은 소멸하는 거다. 소멸하게 될 것을 찾는다. 소멸하는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콜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꾸락꾸락 끌어올리지만 결국 콜 매도 포지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풋 옵션 포지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해석해 가면서 그 방향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이 매도하는 쪽으로는 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쪼여가는 방향. 그 방향이 어디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10,000원짜리를 매수했어요. 이게 앞으로 10만 원을 가요. 10배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주체가 10만 원에 공매도를 때렸다고 해보죠. 10만 원짜리를. 그럼 10만 원에서 공매도를 때려서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종목이 빵원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패가 됐어. 빵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의 수익을 본 거죠? 공매도는 얼마의 수익을 본 겁니까? 10만 원 수익 본 거죠. 결국 그래봐야 100% 수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 포지션이 낼 수 있는 이론 가격의 최대 수익은 100%입니다. 더블밖에 안 돼요. 아까 0.01짜리 써면 2.5, 3.0 가면은 막 몇천 프로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은. 그래서 매도 포지션은 그냥 안 들어가요. 인버스도 그냥 안 들어가요. 인버스나 매도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은 다 레버리지가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000원짜리가 빵원이 될 때까지 혹은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때까지 공매도를 때렸는데 10,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숏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도이치 사태도 그랬었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이 포지션을 갖고 정말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 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률 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수의 제한. 개인들은 옵션 매도 포지션이 아무나 진행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경력이 필요하고 검증되어 있는 계좌에만 옵션 매도 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증권사 들어가면 체크하면서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옵션과 풋 옵션 매도하면서 쪼여가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만기 결제 지수의 종착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종가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어 가면서 흐름을 잡아요. 막판에 가서 흔들어서 종가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잡는 방법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넌지시 잡아갈 수 있겠죠.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조여가는 방향을 잘 확인을 하다 보면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지수를 올릴 수 있어요. 혹은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묶이는 구간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수가 묶이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빡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종목이 올라와 버리네. 그럼 다른 애들이 빠져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그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싼 조선주들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덩어리 큰 종목군들이. 근데 지수가 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 대형주들과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오니까 그 외의 종목군들이 어제 쪽을 못 쓰고 많이 내려가는 종목군들이 자지수도 많아지고 내려가는 깊이도 깊은 종목이 튀어나왔고 이렇게 밸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날의 옵션 가격은 결국 양압에 부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압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옵션 가격이 양압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압이 만약에 아까 3.5였다. 그러면 콜옵션이 4.2다. 풋옵션이 3.6이다. 그러면 3.5에 부합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근데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움직여요. 그날의 옵션 가격은 양압에 부합한다. 양압으로 회귀를 한다. 양압 가격을 알면 옵션 가격이 지금부터 저기까지 움직이겠구나. 그걸 활용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적정한 T값을 테이크할 수 있겠죠. 적정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서. 또 양압 가격이 어느 구간이구나. 저기까지 지수가 콜옵션이 혹은 풋옵션이 밀릴 수 있겠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양압은 행사가를 바꾸죠. 340의 행사가. 하지만 오늘의 양압은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42콜도 45콜도 그 양압 가격에 부합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콜옵션이 올라오고 걸리는 양압 가격, 걸리는 구간은 양압에 부합하는 구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걸리고 토스해서 다음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튀게 되겠죠. 지수가 막 움직이다 한 번 쉬잖아요. 그죠? 그 쉬는 자리들이 보통 교차가 일어나거나 양압 가격에 부합하는 가격이거든요. 종가도 마찬가지고요.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힘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콜옵션이 3.5를 보러 간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풋옵션은 3.5를 향해서 내려가겠죠. 콜옵션이 그걸 보러 올라온다면 외가 콜옵션이 지수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만큼 3.5를 향해서 올라온 종목이 있겠죠. 행사가가 있겠죠. 반면 5.0, 4.0이었던 풋옵션은 3.5를 향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콜옵션 올라가고 풋옵션 줄어. 그렇게 해서 양압에 부합하는 수치로 들어온다. 그거를 넘나드는 흐름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수치에 부합하려고 하는 힘이 먼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매일 감소하는 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생성 이후에 만기까지 감소해야 되는 풀이가 시간값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수치에 의해서 산술적인, 기초적인 산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압은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옵션을 조여가면서 형태를 달리한다. 방금 드렸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선제적인 설명인 겁니다. 결국 옵션을 조여가면서 형태를 바꾼다는 건 행사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행사가를 달리하면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양압에 부합한다. 먼저 설명드렸던 내용의 부연 설명입니다. 양압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수의 목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양압을 발췌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발췌한 양압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넌지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걸 갖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발췌해낼 수 있을 거거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옵션 그릭스를 활용해서 지수가 혹은 옵션이 몇 움직일 때 지수가 몇을 움직일 수 있구나. 오전에 지수가 이 위치에 있는데 오후에 지수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 오후에 꼬꾸라져 내려올 수 있겠구나. 지금 프로그램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종목 프로그램 매수에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상 종목이 올라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기본적인 거는 옵션과 선물 가격의 움직이면서부터 발췌해내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죠?
이 다음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 방송 그리고 지난 강의도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이 빨랐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이야기를 하려면 말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요. 양압에 부합한다는 건 목표를 찾아간다는 건데 지수의 움직임을 가늠한다는 건 결국 섹터와 종목 움직임의 등락비를 가늠할 수 있다. 등락비를 가늠할 수 있다. 등락비라는 건 결국 밸런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소멸하게 될 것을 찾는다. 소멸하는 반대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어떻게 소멸해 나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향성을 찾는 방법. 결국 소멸하는 걸 보면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시작해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수준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정말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련을 줍니다. 대선이다, 엔켈이다,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넌지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렵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불안감이거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도 많은 게 겁나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몇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나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름다움은 바로 그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짠! 존 레논이 한 이야기예요.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 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넌지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근데 하나둘 시장과 맞서 싸워나가고 내 스스로의 기준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강의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힘들었지만 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좋은 강의, 좋은 내용들 더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